자, 계속해서 원문을 보시면 임진, 신의 값을 병인 이 명조가 있습니다. 임진, 신의 값을 병인이 있는데 간목이 해월에 태어났으니까 차가운 겨울에 태어난 간목이니까 화가 있어야 되겠죠. 다행스러운 것은 여기 병화가 있죠. 술도 속에 정화가 있고 어쨌든 병화가 있고 그리고 보면은 수가 이쪽은 보면은 수의 기운이 강하죠. 금수의 기운이 강합니다. 이쪽은 목화 기운이 강하죠. 이거는 수의 기운이 강하고 여기는 화의 기운이 강하다. 인생의 전반부는 수, 후반부는 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차가운데 화가 있다는 게 가장 좋고 그래서 더 말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 자, 이 글자는 두 가지로 끝단자, 오로지 전자 두 가지로 읽습니다. 그래서 참조해서 읽으시고 전, 오로지 영, 무토를 쓴다. 무토를 쓴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진 않는데 인 속에 뭐가 있죠? 인무, 병, 갑이 있죠. 그래서 무토와 병화를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토를 쓰고 선, 빈 먼저는 가난하지만 후부 나중에는 부자가 된다. 왜 먼저 가난할까요? 여기 보면은 진토가 재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성 있고 여기도 재성 있고 그런데 왜 이 가난할까? 여기 보면은 자 전반부 보면은 해수, 임수, 금수, 금생수, 수생목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수가 강하죠. 수가 강해서 진토도 좀 습토잖아요. 물기가 있는 토란 말이죠. 그래서 물기가 강하기 때문에 간목이 추운 겨울에 잘 자라지 못할 것이다. 차갑기 때문에 차가운데 물이 많은 것은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밑에 보면 서라고 평주에 이 수단목부처럼 물이 많아서 뜬다고 하는데 물이 많아 보이나요? 물론 임수가 해수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 보면 술토가 있고 진토가 있잖아요. 그래서 토국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이 범람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수가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좀 현대적인 관법에서는 좀 어,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물이 범람해서 뭐 간목이 떠다닌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뒤에 술토가 조토고 병화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인목이 있잖아요. 사목이. 그래서 수생목으로 목을 빨아들여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 전체를 보면 물이 많지 않는 사주처럼 보이는데 물이 많아가지고 뭐 목이 둥둥 떠다닌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읽어보고 저기 설화평지 읽을까요? 아니면 읽어볼까요? 자, 먼저 설화평지 읽어보겠습니다. 신임병투. 자, 신금과 임수가 병투 나란히 투출되었다. 수왕목부. 수가 많아서 목이 뜰 부자죠. 목이 떠 있다. 희 반가운 것은 시간에 시지의 천간에 병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병인이 있는 것이죠. 인궁. 자, 인 속에는 인, 무, 병, 갑이죠. 그래서 갑, 병, 무가 모두 다 득용, 개득용, 모두가 다 득용, 쓰임을 얻었다. 자, 무토는 재성이 되고, 병화는 식신이 되고, 간목은 비견이 되죠. 그래서 식신생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신 뭐뭇이 되었다. 식신생제격이 되었다. 마땅하다. 어디에 리제만년이. 자, 이익이. 자, 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움이 또는 이익이, 경제적인 이익이 어디에 있다. 만년, 늦을 만자에 해년자니까 늦게 인생의 후반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그 말이죠. 은은 어조사이고요. 그래서 말년에 부가 됐고 먼저는 그렇게 돈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읽으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무토가 천간에 여기는 좀 천간에 수출되지 않는데 이 시지에 있는 이 무토를 전용한다 쓴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수가 많아서 그래요. 수가 많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무토를 이용해서 수를 제압을 해줘야죠. 추운 겨울에 수가 많은 것은 좋지가 않죠. 우리가 생각해봐도 여러분들 저기 겨울에 썰매 타다가 물에 빠졌는데 물이 계속 옷에 물이 계속 적시했으면 어떻게 돼요? 얼잖아요. 그래서 좋지 않다 그 말이고. 무토를 전용한다. 초년에는 빈곤하게 보내지만 말년에는 부를 들게 된다. 그 뜻은 초년에에게 수가 많아서 목이 둥둥 떠 있는 형국으로 보기 때문에 자리를 못 잡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형국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를 누리게 된다. 신금과 연수가 나란히 두출하였다. 수가 태영하여 목이 뜨게 되는 형상이다. 좋은 것은 시주가 병인으로서 인궁의 간목과 병화와 무토를 모두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식신생재격이 되니 만년에 늙어서 재물이 들어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는가 라고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키포인트는 간목이 해월에 차가운 겨울철에 간목에 있어서는 수가 많아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수를 제압해 주는 것보다 무토라고 했죠. 임수를 제압해 주는 것은 무토라고 했죠. 근데 이 무토가 이 시지에 있는 임목 속에 무토가 있어서 이거를 써가지고 이거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이 말년에는 돈이 있었지만 전반부에는 이 물이 넘쳐나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가난하게 살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명절 볼까요? 자, 그 다음 명절 보면 신축, 기해, 갑진, 임신 역시 간목이 해월에 태어났는데 자 여기 보면은 임수가 있죠. 임수가 있고 화가 지금 필요한데 화가 있나 없나요? 겨울철에 해월의 간목은 첫 번째 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병화나 정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현재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수가 있을 때는 수가 있을 때는 이거를 그거 해주는 뭐가 있야 된다? 무토나 기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토가 있죠. 기토가 있어서 토국수에서 수의 그 넘쳐난 것을 막아주고 있다. 겨울철에는 뺄 수 있으면 수가 없어야 되겠죠. 이게 있어서 도움이 되고 뒤를 보면 신유술 금국의 사오미 화가 오죠. 그 다음에 화가 여기 있고요. 목이 있고 그래서 이쪽 목화を눌렀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토가 다행히 또 전반부에 있네요. 그래서 토가 있어서 이 임수를 제어를 해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토가 있고 자 보겠습니다. 이럴 때 차, 이 명조는 위 무엇이 됐다. 등화불검? 등화불검이 되었다. 여기 보면 등화불검격이라는 게 있나봐요. 등화불검격. 예, 우리 이제 격이 여러 가지 있지만 등화불검격이 있는데 여기 뭐냐면 여기 밑에 나오니까 한번 그때 보겠습니다. 등화불경격이라고 하는 거고 이로 다를 이자의 길로 자잖아요. 다른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험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돈을 주고 했거나 뭐 다른 뭐 특별한 다른 것에 의해서 뭐죠? 과거에 뭐죠? 관리가 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과거 정식으로 과거 시험을 본 게 아니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었고 은봉 은혜의 은자에 뭐 이 봉 그 뭐죠 그 봉건지 할 때 봉자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이 뭐죠 이 전답 같은 걸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은봉을 뭐라 하냐면 황제로부터 하사받는 봉자라고 되는데 어쨌든 그 황제로부터 뭔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처는 현명하고 초자는 이제 닮은 초자인데 이게 부모를 닮은다 해서 이거를 이제 효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닮을 초자. 그래서 처는 현명하고 자식은 효도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자, 설하고 평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등화 불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등화 불검격이 뭐냐? 자, 블로그에서 가져와 봤는데 난대묘선의 격국론에 갑진을사생이 임신계유를 만나면
등화 불검격이 되는데 등화, 즉 불이 켜지는 거죠. 등화가 건봉을 내치는 격국이라는 의미로서 나붐으로 갑진을사는 뭐죠? 복등화예요. 그래서 등화가 나오고 갑진을사는 나뱀오행에서 복등화고 임신계유는 건봉금이에요. 그래서 두 개. 자, 갑진이 임신을 만나거나 을사가 계유를 만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는 반대일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일사가 임신을 만나도 될까요? 어쨌든 갑진 을사가 뭐냐면 복등화. 여기 이제 이 복자는 덜불복자죠. 덜풀복. 복등화. 요 임신 계유는 건봉금. 건봉금. 이거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가지고 등화, 복등화, 그 다음에 건봉금 두 개 합쳐서 이거를 등화 불금격이라고 한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름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나부모행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진을사는 복등화, 임신계유는 건봉금 두 개의 그 나부모행에서 따와가지고 등화 불금격을 말한다. 그래서 갑진에 임신이 있거나 을사에 계유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 그렇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천은 혐의 여기 했죠. 임신과 계유는 검이다. 임신계는 건봉금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갑진을사생의 사람이 시에서 임신 계유를 얻게 되면 등화 불금격이 된다. 이게 설하고 평주에 있는 건데 볼게요. 자, 임신 계유 위 검. 자, 임신과 계유는 위 된다. 무엇이 검이 된다. 이게 나부보행에서 임신과 계유는 건봉금이에요. 건봉금. 갑진을사생이 득임신 계유시를 얻으면 등화불검격이 되고 보아라 잡격일남을 보아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자 일간이 갑진일간이 있는데 시에서 뭐를 보냐면 임신이나 또는 뭐가 있다 계유 이거를 보고 또는 앞전에 을사생이 또 임신시나 계유시를 본다. 이렇게 보는 경우에 갑진일사는 나부보행에서 복등화 아까 덜불복자라고 했죠? 복등화 그 다음에 임신계유가 뭐냐면 건봉금이라고 했어요. 건봉금 그래서 이 등화 이 말과 등화 불검 검격 이거를 써가지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등화 불검격이다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잡격일람은 설하고가 지어서란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책을 봐라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격구까지 굳이 뭐 들어는 볼 필요가 있지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있지만 굳이 이런 것까지 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등화 불급경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이게 처가 현명한 자식은 부모에 따라서 효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번 풀어볼까요? 정말 좋은 사주인가? 자 간목일주가 해월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화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병화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병화나 정화가 있어야 된다. 근데 현재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가 맞나요? 신자진 자수가 없죠. 임수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무토가 기토가 있어서 막아주는 거 좋죠. 그런데 무토가 현재는 없는데 기토가 있어서 막아주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 해월의 간목은 화가 있어야 되는데 화는 없다. 그리고 임수가 있어서 수가 많기 때문에 수를 맞게 해주는 무토나 기토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여기에 있죠. 그렇죠? 있다. 그리고 축, 진, 신 밑에가 다 좀 차가운 수와 금의 기운으로 느껴지죠. 밑에가. 그래서 간목이 임수가 굉장히 범람하는데 임수가 좀 수가 좀 강한데 기토로 이거를 막아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죠.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이야기할 때 화가 있어야 되는데 화가 없는데 이게 정말 뭐 좋은가? 또 신금이 물론 이제 인연법에 의해서 병화를 불러들이긴 할 수 있죠. 그래서 화가 생길 수 있겠지만 일단 지지에는 화가 없어요. 축계신기, 해무가빔, 진을계무, 신무임경에서 화의 성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이 넘쳐나는 지금 축축한 축해수, 그다음에 축토, 진토 다 뭐예요? 습토에다가 물이잖아요. 신금도 금이기 때문에 금생수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지가 전부 수의 기운이 왕하게 느껴지죠. 지금 그 상태에서 천간에 임수가 있는데 넘쳐나는데 기토가 이 임수를 막아주기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요? 기토 타김 되고 버리거나 그래서 하고 또 간목이 기토를 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수가 수생목에서 목이 일간이 강해지고 그러면은 기토 타김에서 재성을 합을 하고 재물을 합을 하고 그 다음에 정관이잖아요. 정관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재관이 다 견뎌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밑에가 이 결국은 인성을 도와주는 걸로 가버린다고 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굳이 나쁘게 볼 이유는 없는데 다만 아쉬운 게 조우상 화가 좀 부족한 게 아쉽게 느껴집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